안녕하십니까, 박종철TV입니다. 2021년 8월 26일 롯데 대 기아 광주구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일리가 선발 출격을 했습니다. 선발 출격을 했는데 오늘 스트레일리가 5이닝 1실점을 하면서 3대1 상황에서 마운드에 내려왔습니다. 마운드에 내려왔는데 중간 개투진이 3대3 동점을 허용하는 바람에 시즌 7승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트레일리는 솔직히 5이닝 1실점 했지만 정말 7회부터 1회 말부터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스트레일리가 안타 3개에 사사구 7개 내줬습니다. 7개. 정말 제구도 안 됐고 정말 컨디션 안 좋았습니다. 그나마 좀 4회부터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4회부터는 조금 나아졌는데 또 5회 들어와서는 조금 또 흔들리면서 결국 2사 말로까지 갔지만 범타로 잡으면서 더 이상 5이닝 1실점을 했습니다. 안타 3개에 볼넷 7개를 내줬는데 1실점을 했으면 상당히 적게 내준 점수입니다. 그만큼 이거는 스트레일리가 잘 던진 게 아니고 그만큼 기아 타자들이 상당히 타격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매스컴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늘 스트레일리 안 좋았습니다. 운이 많이 따라주면서 1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일리가 올라오면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안 한다는 거는 거짓말이지만 예전같이 오늘 스트레일리 나오면 롯데가 이길 승산이 크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일리가 올라오면 잘 던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만 생깁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스트레일리나 플랑코나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도 중계하면서 애청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끝나면 용병 다 바꿔야 된다고. 투수도 그렇고 타자도 그렇고 다 바꿔야 됩니다.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투수도 바꿔야 되고 타자도 수비형 용병이 아닌 장타력이 있는 용병을 데리고 가지고 그러면서 수비도 잘하면 좋지 않습니까? 마차도만큼 수비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장타력이 있는 용병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마차도가 용병이지만 타석에 들어와도 홈런 이런 거는 기대를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파워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요 근래에도 쳤는데 어저께도 마차도가 쳤는데 자존감 가른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치는 순간에. 근데 중계수에 잡혀버립니다. 그만큼 파워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번즈 아스와에부터 해서 지금 마차도까지 수비형 포수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데리고 옵니다. 참 제가 만약에 저는 또 요즘에는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제가 만약에 구단 주면 관련된 사람들 다 경질시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팀에 보탬이 되라고 이렇게 용병들을 데리고 오는 건지 안 그러면 진짜 팀에 엿먹으라고 하는 건지 정말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스트레일리는 승패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오늘 하루를 한 경기를 마감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경기는 3대3 비겼지만 오늘은 제가 서튼 감독 진짜 오늘 중간 개투진만 정말 잘 해줬으면 정말 제가 아까 7회 초에 제가 경기 중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제 소원이 오늘 롯데가 감독이 작전을 잘 내고 투수 운영 잘해가지고 감독 때문에 이긴 경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라고 경기 분석 때. 그래가지고 오늘은 정말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할 거라고 진짜
경기 중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7회 중간계 투진 운영 잘못하면서 결국 동점이 돼버렸습니다. 뭐 패하지는 않았지만 동점이 되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서튼 감독이 도루도 시키고 러닝히트 작전 시키고 정말 잘했습니다. 진짜 투수도 교체 때 5회 초에 무사 1루에서 민병헌한테 희생 번트를 시켰습니다. 5회 초에 무사 2루에서 희생 번트 작전을 냈는데 좀 불운하게도 민병헌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거를 번트를 시키지 못하고 그냥 흘러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그 2루에 있던 마차도가 그거를 간파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 2루에서 아웃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번트 시도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뭐 죽은 거는 아쉽지만 그리고 6회 초 2사 1삼루에서 신용수 5대 대타를 냈습니다. 대타를 내고 6회 말 무사 1, 2루에서 진명호 투수 교체했고 그리고 7회 초 무사 1루에서 대타 김재율을 내면서 그때가 7회 초에 3대1로 이기는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민병헌이가 번트를 못 댄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김재유가 대타로 나오길래 번트를 안 떼고 자타자니까 그냥 타격으로 가겠다 싶었는데 김재유가 번트를 희생 번트를 시켰습니다. 김재유한테. 근데 저 앞에 민병헌이 번트 들 때는 민병헌이는 번트 지시가 나니까 바로 번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근데 김재유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투수가 와인드업 해가지고 던질 좀 돼가지고 번트 자세를 취했습니다. 결국 번트 실패하면서 결국 투쓰리 볼 카운트에 강공으로 갔는데 결국 뭐 볼넷으로 나갔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다른 팀은 기아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기아는 희생 번트 지시가 나면 타자가 바로 희생 번트 자세를 취합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근데 왜 김재유는 그렇게 안 하는지. 그렇다고 김재유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재유가 그렇다고 번트를 정말 잘 되는 선수도 아닙니다. 만약에 번트를 정말 잘 돼가지고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아닌데 번트도 잘 못 되면서 굳이 번트 자세 미리 안 취하고 투수가 와인드업에서 공 던질 때쯤 때 희생 번트를 된다는 자체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결국 번트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 투쓰리 볼 카운트 돼서 결국 볼넷으로 나갔지만 이거는 어찌 않습니까? 타격 코치 라이언 코치 이 사람 정말 문제 많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하는지 이거는 선수가 이렇게 하면 타격 코치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타석 절대 안 넣어준다. 경고를 하고 하면 김재유도 할 겁니다. 타격 코치가 그렇게 계속 쪼으면 바로 번트 자체할 겁니다. 근데 타격 코치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문제입니다. 선수도 문제지만 타격 코치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문제. 결국 오늘은 전수익의 투수 교체 타이밍 이거 빼고는 오늘 진짜 정말 서튼 감독 잘해줬습니다. 진짜 희생 번트부터 해서 런웨이드 작전 걸고 오늘 5회 말에 오늘 민병헌이가 볼넷으로 나와가지고 오늘 몇 회입니까? 요게 6회 초에 1사 1루에서 안치홍이가 쳤습니다. 그때 근데 런웨이드 작전을 걸었습니다. 전준호하고 안치홍 때. 그래가지고 3루 땅볼이 됐는데 결국 병살타가 안 됐습니다. 런웨이드 작전은 이런 겁니다. 뭐 직선 타구로 돼가지고 더블아웃도 되겠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런웨이드 작전 걸면 내야 땅볼이 나도 병살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참 오늘은 작전으로 봐서는 서튼 감독 상당히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진짜 제가 걱정을 하던 게 또 투수 교체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제가 6회 말에 김대호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진명호가 올라와서 진명호 컨디션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무사 1, 2루에 교체해야 된 데서 정말 교체 잘했습니다. 교체 잘해 김대호가 올라왔는데 김대호가 그만 그래도 오늘 컨디션 정말 좋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어째 하면서 1인이 무사 1, 2루에서 올라와서 실점 없이 막았습니다. 막았으면 제가 6회 말 끝날 때 7회 말에도 김대호를 올려야 된다 이랬는데 참 이거는 안 돼가지고 7회 말에 고승민이 올라왔습니다. 고승민이 올라왔는데 컨디션 그렇게 좋았죠. 그러니까 컨디션이 뭐 엄청 나쁘다, 엄청 좋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뭐 중간쯤 되는데 제구는 좀 안 됐지만 공은 낮게 들어왔습니다. 좀 너무 낮게 들어와서 볼이 돼서 그런 거지 괜찮았는데 고승민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그냥 고승민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좀 1실점하고 3대2가 됐는데 고승민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강용구가 올라왔습니다. 강용구. 저는 고승민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강용구를 올리면서 결국 강용구가 황대인이한테 안타를 맞으면서 3대3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점이 되고 말았는데 저는 뭐 경기 중계할 때도 그랬지만 강용구는 솔직히 제가 감독이면 1군에서 안 쓴다고. 정말 강용구는 가망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좌투수인데 원포인트로 좌타자 상대로 올라와가지고 확률이 작습니다. 그 타자를 상대해가지고 이길 확률이 원래 원포인트 같은 경우는 거의 50% 60% 70% 진짜 많으면 7, 80% 돼야 됩니다. 근데 거의 20, 30%입니다.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그만큼 강용구가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또 올려가지고 결국 뭐 좌타자 때 올리는데 대타를 쓰는 바람에 우타자 황대인이 올라가지고 결국 좌전 안타를 때리면서 결국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강용구 다음에 김도규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중계를 하면서 오늘 몇 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초반인가 그때 오늘 김도규는 올리지 말아야 된다고. 어저께 올라와서 던지는 거 봤지 않습니까? 구속도 떨어지고 그만큼 체력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체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안 올려야 되는데 또 올렸습니다. 8회, 7회에 김도규도 올렸습니다. 김도규를. 강용구 다음에 김도규를 올렸는데 오늘도 여전히 구속은 141 났습니다. 141 나. 원래 김도규는 구속이 후반까지 나오는 투수입니다. 직구 구속이. 보통 145는 나와야 됩니다. 145, 6은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141 나왔습니다. 그만큼 컨디션이 안 좋은데 제가 방송으로 텔레비로 중계를 해도 표시가 나는데 투수 코치가 불펜 코치가 그걸 모른다면 그 사람들은 코치할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올리면 안 되는데 또 올려가지고 결국 다행히 2, 3할루에 최원준한테 그것도 솔직히 실투인데 최원준이 타격감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점을 하지 않았는데 투수 운영 정말 이상하게 합니다 진짜. 그리고 뭐 8회 최준용이 올라와서 1이닝 맞고 김원중이가 9위에 올라왔는데 조금 불안했지만 김원중이도 실점 없이 막았습니다. 최준용이가 상당히 오늘 좋았습니다. 아까 제가 7회 말에 2, 3할루 때 투수 교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 애청자분이 그러면 최준용이 내리고 누구를 올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준용이 올려야죠. 최준용이 롯데가 필승조는 없지만 그 중에서 제일 나은 투수는 최준용입니다. 필승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투수 중에 제일 좀 올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최준용이를 8회 올리려고 안 썼으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7회 말에 올려야죠. 최준용이가 7회 말에 던지고 8회 말에는 안 올라오더라도 지금 당장 실점 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김도규가 운이 좋아가지고 막은 거지 김도규가 잘 던져서 막은 게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막은 거지. 만약에 김도규가 2점, 3점 내줘버렸으면 3대5, 3대6 되면 롯데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를 그나마 좋은 투수 올려가지고 막아야죠. 막아가지고 더 이상 실점 안 하게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투수 운영을 정말 유도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서튼 감독이 최준용은 무조건 8회 올려야 된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상황이 극박하고 할 때는 최준용이도 7회 올라올 수 있지요. 올려야죠, 당연히. 최준용이 올려가지고 2실점 할까 3실점 할까 실점 오심하면 최준용이 8회 안 올려도 되는 겁니다. 그만큼 2점 3점 내려면 롯데 내려면 가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 7회 말에 2점 3점 내줬으면 오늘 롯데 못 이깁니다. 타격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투수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는 정말 잘했는데 투수 운영 이거는 정말 안 고쳐집니다. 진짜 제가 오죽하면 롯데는 승부처가 중간 개투 올라왔을 때부터가 롯데 승부처라고 정말 이겨서 승패 7, 80%를 좌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선발도 중요한데 롯데는 선발이 차지를 많이 안 합니다. 만약에 선발이 차지 많이 한다면 올라가지고 뭐 박세웅이 같이 8이닝 무실점 이렇게 던져야 됩니다. 진짜 잘 던져가지고 그렇게 던져야지.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중간계 투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중간계 투지는 투수 교체 타이밍 이렇게 계속 진짜 안 맞아버리면 투수 교체 타이밍에 실패해버리면 답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참 진짜 뭐 이런 거 참 작전 내고 하는 건 오늘 세팅감이 상당히 좋았는데 투수 운영 정말 이거는 정말 진짜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 진짜 정말. 오늘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어제 경기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고 오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이거 감독의 손에서 결론적으로 어저께는 져버리고 오늘은 무승부밖에 되지 못했고 그래 돼버리니까 참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그래도 오늘은 서튼 감독이 러닝히트 작전도 걸고 도루도 내고 이런 작전을 많이 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6회 말에 진명을 교체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김대호 올라가서 1이닝 맞고 만약 김대호가 7회 말에 올라왔으면 롯데 실점 안 할 확률이 높았을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경기는 뭐 그래도 좀 작전 잘 냈다는 거 이거 위안을 삼으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차기 감독으로는 박정태 전 2군 감독, 박정태 롯데 전 2군 감독을 꼭 좀 선임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성적 납니다. 난다고 저는 7, 80% 확신을 하니까 제발 선임 좀 해주시고 윤학기 선수 등번호 29번 꼭 연구 결번 시켜주십시오. 그만큼 롯데에 헌신을 했고 정말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최동원 선수도 정말 잘했지만 윤학기 선수도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저 주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기록도 비교해보고 하면 됩니다. 상징적인 기록 100완투가 있지 않습니까? 100완투. 100완투에 74승이 완투승이고 거기서 20승이 완봉승입니다. 그만큼 롯데 헌신했고 잘한 투수입니다. 꼭 연구 결과 시켜주십시오. 이 두 가지는 제가 롯데보다 수용해 줄 때까지 계속 영상에 올릴 겁니다. 올릴 거니까 제발 수용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라이브 방송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유튜브 아프리카TV에서 XXLOTTXX 치시면 제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그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즐겨찾기를 눌러주십시오. 그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 방송 시작하면 알람이 갈 겁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방송에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 제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도 당연히가 아니고 좋아하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지금 상황이 지금 제가 1000명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좀 영상 보시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좀 도와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진짜 소신껏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은 주변에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주변에 롯데 좋아하시는 분도 해주시고 롯데 안 좋아하시더라도 우선 제가 구독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구독하시는 분들 뭐 집에 뭐 와이프 집사람이나 아들이나 딸들
휴대폰 다 있으시니까 그냥 좀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좀 해가지고 지금 뭐 애청하시는 분들도 뭐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지금 와이프나 아들 딸들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000명을 빨리 모아야 되는데 요즘에 참 구독수가 참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경기는 롯데하고 기아가 롯데가 3대3 무승부로 기아하고 무승부로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